3억 9천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예. 혹시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화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아니요. 계속 할게요. 서강대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 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제가 그렇잖아도 최민희 의원께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압수수색이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압수수색이 제가 아니고 현장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 1월 23일 방통위 출근해서 기자실 갔죠?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언론인 선배십니까? 지금은 자연인이 아니죠. 방통위원장이죠? 네.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의 제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통위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립니까? 그 정도 분간이 안 되나요? 저는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보도지침 내리고 갑질한 건데 요즘은 기자들이 현명해서 그걸 그냥 걷어찬 거죠.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 폭동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 말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도 내란이다 아니다 언론에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말이 안 맞고 있고요. 자, 7월 31일로 한번 가봅시다. 예, 당일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제 기억에 9시에서 9시 30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식은 몇 시였죠? 취임식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0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1시. 11시, 예. 점심 먹고. 안건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이 타임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거의 오전에 저희가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김태규 당시의 상임위원하고 논의를 했었고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두 상임위원이 논의한 끝에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벌써 2번 틀렸어요. 전체 회의 공지는 몇 시에 했죠? 오후 4시경으로 기억합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5시 맞습니까? 예. 회의 끝난 시간 기억하세요? 7시 여간으로 기억하는데 7시에서 아마 7시 반 사이 정도. 6시 45분에 끝났습니다. 네, 7시 여간. 예. 그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가 몇 명이었어요? 후보자가 제 기억에 82명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들이 낸 서류 몇 페이지였나요? 그게 상당히 많았는데 결격 사유도 있었고 지원서도 있었고 1600페이지 정도? 예, 기억합니다. 이사 선임 안건이 1시간 정도 만에 처리됐더라고요. 1시간 좀 넘었습니다만, 예. 나머진 투표하는 거고. 네. 그러면 한 명당 몇 분인가요?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초스피드로.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서 아까 우원식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박성준 수석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회에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셨더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김태규 위원 한 명이었고 상당히 논의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논의 없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였지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임 당일 이렇게까지 MBC, KBS 이사 선임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제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 때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계획이 의결이 됐었고 행정 절차로 결격 사유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7월 31일에 임명이 됐고 8월 12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기 만료,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 예, 거기까지. 임기가 만료가 거기까지. 돼서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 전까지 이사 선임을 못하면 방문진이 정지됩니까? 저희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그냥 그대로 직에 앉혀둡니까? 새로운 정년 퇴직자가 있으면 신입사원을 뽑아야죠.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7월 30일 날 할 필요도 없었어요. 8월 5일 날 해도 돼요. 왜 하필 7월 31일 날 했냐를 묻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소송 받아들여지고 판판이 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KBS 이사 관련해서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 저희 2인이 내린 처분이 합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그 KBS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부분 KBS 이사도 저희가 선임했기 때문에. 예, MBC 얘기하는데 졌잖아요. 계속 졌고 행정법원 항소심까지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소송 MBC가 승소했고 이사들이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 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 장악해서 점수 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 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면직된 전임 위원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해야죠. 방통위원장 일인데. 검찰이 물증을 제시 못했고 증인을 66명이나 신청했는데 증인 신문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수 조작이라더니 이제는 점수 수정으로 바꿨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2단계 방송 장악 PPT 한번 보시죠. 남영진, 김희철, 권태선, 김기중, 정현주, 김유진 이렇게 다 해임시켰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나요? 네. 가짜 진보는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 MBC는 뭐의 약자입니까?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입니다.
아까 민주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아니고 이진숙 하는 씨가 그렇게 이야기가 하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네, 이진숙 씨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MBC 신뢰도가 1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여전사 유튜브 나가서 하십시오. 여기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단답형으로 하자 그러면 단답형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단답형으로 못하겠으면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말하는데 같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씹혀서 잘 들리질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유의해 주십시오. 여전사라고 이야기한 적 유의해 없습니다. 주십시오. 네.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시간 돌리세요. 잘하셨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논쟁하고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이 취소하고요.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뉴라이트세요? 전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못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이걸 답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개별적인 답변하지 게 않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기자를 하셨다면서 개별과 보편을 이해 못합니까? 개별적인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A가 B를 어떻게 했다가 개별이에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에 속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럼. 답변하지 10%에 않겠습니다. 안 속하면 그럼 90%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1% 1%에 해당합니까? 왜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 지금 한일 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위대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이걸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이게 않겠습니다. 개별이 아니라니까요. 자위대에 A라는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개별이고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한 질문은 이거는 본인의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왜 답변 못하세요?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사람 거의 없어요. 잠시 이진숙 후보자 캡처본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제가 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제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출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포인트라고 하면 쉽게 제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 후보자? 네. 그 포인트는요. 그 사람 개인의 포인트를 저희가 보자고 한 게 아니고요. 법인카드 포인트와 관련한 캡처였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캡처본을 보내줬다는 그분의 개인 포인트 얘기한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저에게 법인- 보내준 분이 본인 개인 정보 때문에 그게 왜 개인정보입니까? 밝히지 법인카드와 않아줬으면 연관된 좋겠다라고 포인트인데 얘기해서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그렇지 그게 그분 개인정보입니까? 법인카드로 인하여 발생한 포인트를 그분이 가져갔다면서요. 그게 왜 개인정보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캡처본 주겠다고 했고 저희에게는 그렇고 국민의힘 쪽 간사님께 캡처본 준다고 얘기했었죠? 그거 다 들으셨죠? 까먹으셨나요 혹시? 이미 주셨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캡처본. 예, 포인트. 아니 지금 말은 그게 개인정보라서 그분이 못 준다고 연락이 왔대요. 이거 지금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니 우리라고 안 하셨고 정부라고 안 하셨고 두 분한테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캡처본 그분이 받으셔서 두 분이 누군데요? 그건 합리적인 말씀이세요.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라. 예, 그건 맞는데 이미 예, 저기 그 시간 넣어 드리세요. 후보자께서 받았다, 제출하겠다, 이미 여당 의원님들께 제출했다 두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 순간에 그 자료는 공적인 자료, 이제 공개된 자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유만 하기로 돼 있었, 공유만 하면 되는 것.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거 증거인멸 아니에요? 본인한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후적으로 가리는 행위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저는 오히려 저기 그 간사대행 전 간사대행님 캡처본 최영두 간사님 모셔오시죠. 아니 이건 너무 아니 박정은 의원님 이거는 그 옹호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확인합시다. 왜냐하면 그 캡처본이 있고 그 캡처본으로 본인의 이제 지금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질의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캡처본을 민주당에는 아니고 여당 쪽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 이미 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줬다는데 할 말 없으시죠? 이런 거는 옹호하시면 안 돼요. 옹호 같아요. 아, 맞다. 박 의원님이 그날 잠깐 비우셨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금 후보자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저희는 재미있지. 거짓말을 그럴 때 얘기는 더 재밌어요? 웃어. 성격이 이상합니다, 진짜. 아니 지금 저기 이분 들으세요. 왜 안 들으시고? 제 노정면 성격에 의원님, 대해서 아니, 왜 그 스마트 이상하다고 영수증 낼 하십니까? 거예요?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예, 저도 이상합니다. 웃어서. 어머 이게 본인이 지금 웃을 거짓말을 상황이에요? 해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상해요. 웃는 어떻게 거. 웃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공한 제공자가 개인정보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캡처본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포인트 얘기가 나오니까 그새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스마트 영수증을 낼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 스마트 영수증 그 방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입장 자, 바뀌었죠? 노정면 의원님, 저 잠시 정회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